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의 고성권입니다. 오늘은 복령입니다. 복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자, 복령은 이뇨작용이 있다. 이게 본초서에는요, 이수 삼습야, 그래서 이뇨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뇨작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이뇨작용은 소변 잘 나가게 하는 거죠. 자, 왼쪽에 그림에 보면, 이게 무슨 덩어리네요. 그죠? 복령이. 이것이 소나무 보통 그루터기, 소나무 이렇게 보통 벌목을 하거나 잘라낸 다음에 그 지하의 뿌리에 근처에서 자라는 그런 균류입니다. 이것을 복령이라 그러는데, 이 소나무 뿌리가 이렇게 관통해서 이거 지나간 균류 덩어리는 복신이라고 합니다. 자, 복령 중에도 그래서 복신이 있고, 이 뿌리가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간 균액 덩어리를 복신이라고 하고요. 그냥 뿌리 옆에서 자라는 이런 덩어리를 복령이라고 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 속 안에가 이렇게 하얀색이기 때문에 보통 백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겉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붉은색 또는 갈색을 띠기 때문에 이 겉부분에 있는 부분을 적복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복령,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 것을 적복령, 이렇게 흰색 띠는 걸 백복령 그러는데, 오늘 복령으로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은 백복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원 한번 다시 보죠.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복령 이랬습니다. 폴리아코커스. 자, 구멍장이 버섯과 폴리포라케아에 이렇게 소개를 했고, 기생하는 복령의 균핵이다. 자, 복신은 복령의 균핵으로 속에 소나무 뿌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소나무 뿌리가 이렇게 관통해 지나간 것을 복신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꼭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 복령과 복신은. 자, 한방의학에서는 이것을 쓰임새가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령은 이수 삼습약으로서 주로 쓴 대신 복신은 주로 정신신경 안정과 심장질환에 쓰기 때문입니다. 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자꾸 구분하는 것이죠. 또 몸이 작고 마른 사람 또는 어린이들은 복령을 쓸 경우에 복신을 쓰는 경우가 많죠. 복령은 상당히 치습, 즉 이뇨작용이 아주 강하고, 복령은 비교적 이뇨작용이 적으면서 신경안정과 심장질환에 활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는다. 제가 한방요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틴어 학명은 폴리아라는 말은 구멍이란 뜻이랍니다. 이 구멍장이 버섯과에 속하죠. 코코스란 말은 둥그렇다는 거죠. 균 모양이 둥그런 균을 코쿠스라고도 얘기하죠. 예를 들면, 스타필로코커스, 동그란 균을 코커스라고 그러죠. 자, 동그란 모양. 이게 복령이 이렇게 둥그랗죠. 아까 본 것처럼 덩어리가 둥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학명이 붙었다. 자, 폴리아 코커스. 한방의 효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뇨작용이 있는 것들은 담담한 맛이 있습니다. 담담한 맛. 맵지도 짜지도 그죠? 않고 쓰지도 않고, 그걸 담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싱겁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담, 약간 달고 담담한 맛이다. 평제이며, 평제란 말은 맵지도 쓰지도 않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평제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심장과 비장과 신장경맥, 즉
상중하초에 다 작용하는 약이군요. 우리 몸에 상중하초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약이다. 효능을 보면 이수, 삼습, 이뇨작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비보중, 비장을 건실하게 하고 중초를 보여준다. 비위를 그죠? 튼튼하게 하고 정상화시켜준다. 비위를 정상화시켜준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그죠? 돌려놓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방의학에서 망진을 하면 얼굴이 느리끼리 하죠. 이러고 자꾸 소화도 못 시키고 밥도 잘 먹기 싫어하고 비실비실 말라가고요. 버스 타면 자꾸 구역질이나 하고 멀미하고 이럽니다. 이렇게 비위의학자들은 복령 그렇죠,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백출이란 약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면 좋겠고 진피란 약이 같이 들어가도 좋겠고 감초란 약이 같이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위를 건실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미에 방제로서 영계출감탕을 소개할 텐데 그 경우도 역시 비위를 건실하게 하는 방제 중에 하나입니다. 즉 복령은 비위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 선생님 이뇨제라고 안 했어요? 이뇨제 얘기했잖아요. 이뇨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비위를 보호하는 작용 두 번째 그런 효능이 있고 세 번째 영심 안신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군요. 특별히 복신의 경우가 더 이런 작용이 강하다. 복신이 뭐라 그랬어요? 균핵덩어리에 뿌리가 지나가서 이렇게 덩어리 안으로 속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야. 그걸 복신이라 그러는데 어디에 쓴다고요? 신경안정, 그 다음에 심장질환, 또 어린이들의 비위 보충, 마른 사람들의 비위 보충 이럴 때 복신을 씁니다. 그죠? 제가 한방생약학이라는 책에 소개된 글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건이, 이뇨, 건위 뭡니까? 비위를 건실하게 하고 이뇨작용이 있고 진정작용이 있다. 지금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쓰는 한방약으로서 위내정수 위안에 이제 물이 고였군요. 이뇨, 소변이 잘 안 나가는 경우, 신계양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이런 경우, 신경증 내지는 공황장애 내지는, 그죠? 근육의 간대성 경련, 혀는 어지러움, 구갈, 입이 마를 때, 기침, 호흡곤란, 소변분리, 수종, 복창, 그죠? 설사 등이 광범하게 쓰인다는 말은 이 위장관 내에 물이 정체되거나 습사가 있으면 설사도 나고요. 그렇죠. 배도 아플 수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걸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방효능은 습을 원활하게 돌려서 소변 등으로 배출시켜준다. 다음으로 비장을 건실하게 하고 중초를 보여준다.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켜준다.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성분을 한번 보면, 자, 글루칸이라 그러면, 폴리사카라이드입니다. 글루코스가 거대하게 결합되어 있는 다당체, 다당류라고 하시는데, 파키만이라는 성분이 대표 성분이고, 자, 글루코스가 베타 1,3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대부분 면역 증진 작용이 있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T셀이나 뭐죠? NK세포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아주 역할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못된 균을 그쪽 공격하는 데에도 역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면역 증진 작용이 있는 그런 물질군이 바로 이 글루칸입니다. 자, 이 글루칸 중에 공룡의 글루칸은 파키만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리테르페노이드인데요. 트리테르펜이라는 말은 터페노이드계 물질군인데 비향기 성분입니다. 자, 인삼의 사포닌도 트리테르페노이드입니다. 이와 같이 트리테르페노이드는 터페노이드 또는 이소프레노이드라고 하는 물질군의 하나인데요. 보통 이것은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 물질이 6개가 결합해서 탄소 30개짜리의 기본 골격을 갖는 이와 같은 트리테르펜의 골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테르펜들은 주로 소염, 항암 이런 작용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항당뇨,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이런 경우에 특히 신경염증, 그러니까 염증과 관련돼서 전신의 염증과 관련된 데 효과적이고 암과 관련된 데도 효과적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서 트리테르페노이드는 일반적으로 에이포토시스로 암세포를 자기 사멸하는 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러 물질군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트리테르페노이드입니다. 자,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도 이 트리테르페노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표적인 물질은 여기 복용은 파키믹 엑시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파키믹 엑시드하고 파키만이라고 하는 다당체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내가 좀 공부하려고 지금 동영상 조금 들어왔는데 뭘 이거를 기억하라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그냥 심심풀이 딱검 취미로 듣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직장과 관련되거나 또는 전공과 관련돼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까? 책 보면 되지. 동영상 보면 되지. 그죠? 그렇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통해서 남아있는 지식을 융합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지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일 수가 있고요. 새로운 발명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고는 학문의 융합도 안 되고요. 창조성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필드상을 받은 일본의 저명한 수학자인 히로나카 헤이스케 선생이 학문의 즐거움, 일본에서는 가쿠몬노 학켄 학문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공부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지식을 얻는 가운데 얻어지는 고통은 있지만 그 지식으로부터 융합적 사고 또는 창조적 사고를 얻을 때 얻어지는 그 희열, 기쁨 때문에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젊은 이 동영상을 듣는 젊은 분들은 기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복룡에서는 파키만과 파키믹 엑시드 이 두 가지는 죽었다 깨나도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 기억 못하고 나 복룡 좀 압니다 이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각설하고 확인된 양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뇨작용 파키믹 엑시드 트리테르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진정작용도 역시 파키믹 엑시드. 이 트리테르펜이요 항염, 항암작용, 항당뇨작용, 그 다음에 치매 개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데 작용하는 물질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물질도 있습니다. 인삼사포닌 중에 RG1 같은 경우는 흥분이죠. RB1 같은 경우는
진정입니다. 물론 RG3 같은 이런 디올계 물질들은 진정이죠. 여기 파키믹 엑시드는 진정작용이 있더라는 얘기요. 페노바르비탈 수면 연장작용이 있다. 역시 진정작용의 일환이고요. 역시 트리터펜. 그 다음에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더라. 접촉성 피부염 억제 작용이 있다 그러면 지연형 알러지, 사형 알러지와 관련된 효능이 있더라는 것이고, 항종양작용, 요 경우 제가 트리터펜, 파키믹 엑시드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항종양작용에 파키만 가지고 했더니 다당체도 효능이 있더라는 건데, 아까 다당체는 제가 T셀이나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항암작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성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키만과 같은 다당체는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우회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고요, 파키믹 엑시드 같은 트리터펜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타격을 하는데 주로 에이파토시스, 즉 자기사멸을 유도하는 그런 작용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이 복룡이 제가 SCI 논문을 전부 서치해 보니까 폐암, 방광암, 자궁암, 췌장암, 전립선암, 현대에서 굉장히 문제되는 이런 암들의 대부분 효능이 있습니다. 이 추출물 효능이 있고요. 파키믹 엑시드, 트리터펜이 효능이 있더라. 우리가 흔히 복령 그러면 비위를 보호하는 약 또는 이뇨제 뭐 이런 정도로 공부를 해요, 본초소에서. 그런데 최근의 연구 동향을 생약학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강력한 항암 물질이에요. 항암 생약이다. 앞으로 응용의 폭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이 복령을 재배하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재배를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지방에서 먼저 이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 복령과 같은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는 이런 물질이 건강기능식품, 나아가서는 암치료 보조제로 개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이 동영상을 듣는 연구자나 또는 학생들, 앞으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천연품만 있을 때보다 지금처럼 재배술이 개발되고 많은 양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농업기술의 발전이 이런 의약품의 발전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생혈관 억제작용이 있다는 말은 암 전이를 억제해준다는 그런 효능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는 것인데요. 자, 암이 전이될 때는 이런 신생혈관이 막 생기죠. 이런 것을 억제해준다. 파키믹 엑시드, 역시 트리터페노이드가 되겠습니다. 항염작용, 역시 파키믹 엑시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혈당 강화작용, 파키믹 엑시드, 트리터펜이 제가 항암, 항염, 항당뇨, 치매 개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진정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흡균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질의 구조 상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HIV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가 있다. 그런 것은 이것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작용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에이즈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런 데 효능 있는 것이 인삼도 트리터펜이죠. 이 복령도 역시 트리터펜 많이 들어있어요. 인삼도 다당체와 트리터펜이죠. 역시 복령도 다당체와 트리터펜입니다. 물론 물질 구조는 조금씩 달라도 비슷한 효능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초학 또는 이 한의학에서 보기제라고 보약으로 분류되는 약들 중에는
복룡도 역시 비위를 보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중에는 이런 항암작용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보고가 됩니다. 좀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안압 강화 작용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안압이 올라가는 그런 질환을 이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녹내장 같은 거에 해당이 되겠죠. 가와사키병 개선 작용, 독특한 상황이지만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한다.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트리토르펜, 이 파키미겔치드 같은 것이 이런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해서 항염작용도 나타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삼의 사포닌도 동일한 효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B형 간염 억제작용 그랬습니다. 역시 제가 항염, 항암, 항당뇨, 치매 개선 다 얘기했지만 간 기능 개선도 들어갑니다. 무엇이? 트리토르펜. 그 중에 인삼사포닌, 지금 여기 복룡도 같은 그런 효능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도 이 파키미겔시드가 환이 4개짜리고 인삼의 단말한 유도체도 환이 4개짜리고 트리토르펜 같아요.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룡의 항암작용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크죠. 물론 인삼사포닌을 이용한 항암 보조 신약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생약 연구자로서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상당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방제로 영계출감탕. 영계출감탕 그러면 복룡 들어갔으니까 영, 계지 들어갔으니까 계, 백출 들어갔으니까 출, 감초 들어갔으니까 감, 영계출감탕 그대로 들어간 한약명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백출, 복룡 다 비위를 보하는 약들이죠. 감초 역시 마찬가지. 계지는 보통 우리가 감기에도 쓰지만 계피와 더불어서 역시 향기 성분이 계피산을 비롯해서 많이 들어가서 중초를 활동시키는 데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계출감탕은 보통 비위가 허약한 사람들의 보약으로 소개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비위를 이 비자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건비, 잠습, 비위를 건실하게 하고 이뇨작용이 있다라 하는 것이고 온화담음 그랬습니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요. 가래를 그죠? 다스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비위에 가래가 끼면요 이게 비위가 울렁거릴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비위에 음식물로부터 들어온 물을 비위에서 이것을 영양물질로 은화작용, 즉 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비위거든요. 그래서 비위가 약한 몸이 붓고요. 물이 많이 우리 몸에 정체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 줄 수가 있는 약 중에 하나고요. 여기 증상은 보면은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현기증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고 이게 몸에 습사가 많이 정체돼서 오는 복합적인 증상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영계출감탕을 흔히 우리가 상초에 허혈이 동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소양인들이 상초에 허혈이 동해서 가슴이 두근만거리고 오후에 머리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신경증이 있고 노이로제가 있고 공황장애라고 병원에서 진단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런 도시인의 정말로 스트레스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자음강화탕이라는 약을 주로 쓰는데 자음강화탕 상초에 열을 쳐내리고요. 음액을 넣어주는 약이죠. 자음강화탕, 황련해독탕과 더불어서 영계출감탕을 같이 쓰면 비위의 소화 기능의 이상을 잘 조정하면서 상하의 음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비위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하의 기소통 에너지 순환을 잘 시켜주는 약으로서 이 영계출감탕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계출감탕을 단독으로 쓰는 경우보다 이 강의를 듣는 전문가 임상을 담당하는 분들은 영계출감탕과 합방해서 쓰는 장강화탕이나 항년해독탕이나 이런 경우와 합방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방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